안녕하세요, 토토부장입니다. 오늘은 1등 상금이 2번 이월된 야구토토 승일패 17회차 분석 영상으로 찾아뵙습니다. 시청하시기에 앞서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토토부장 채널이 유튜브 멤버십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멤버십 분들께 공유드렸던 프로토조합픽 적중 내역입니다. 4월과 5월에도 야구와 축구, 농구, 스포츠 종목을 가리지 않고 조합픽들이 꾸준하게 적중하면서 멤버십 분들께서 수익을 올리시는데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2023년에도 프로토 승부식 모든 회차에서 조합픽들이 적중하면서 높은 적중률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유튜브 멤버십 분들께는 야구 시즌에는 승 1패 조합픽을, 농구 시즌에는 승 5패 조합픽을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여기 구독 버튼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 토토부장 유튜브 멤버십에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토토부장 유튜브 멤버십은 합리적인 금액으로 가입 기간 동안 매일매일 프로토와 토토 조합픽을 멤버십 분들께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타 채널에서 조합픽을 한 개 받을 수 있는 금액으로 토토부장 유튜브 멤버십에서는 한 달 동안 높은 적중률의 조합픽을 매일매일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 경기는 두산 베어스와 삼성 라이온즈의 경기입니다. 홈팀 두산의 선발 투수는 장원준, 원정팀 삼성의 선발 투수는 원태인입니다. 두산의 왕조 시절을 이끌던 베테랑 장원준이 958일 만에 1군 선발 복귀전을 치릅니다. 현재 두산 선발 투수 로테이션에서 토종 에이스 곽빈과 외국인 용병 딜런 파일이 부상으로 인해 빠져 있어서 대체 선발로 기회를 얻은 장원준입니다. 개인 통산 129승을 기록하고 있는 장원준인데 이날 삼성전 승리 투수가 된다면 130승 고지에 오르게 됩니다. 다만 2018년부터 급격하게 기량 저하가 나타난 장원준이고 너무 오랜만에 갖는 1군 복귀전인 만큼 분명 쉽지만은 않은 130승 도전으로 보여집니다. 올 시즌 두산 감독으로 부임한 이승엽 감독이 레전드 장원준에게 기회를 줬고 2군에서 꾸준하게 등판하며 몸을 만들어 온 장원준입니다. 2군 퓨처스리그에서 4경기 선발 등판에 1승 1패, 평균 자책점 3.60을 기록했고 들리는 말에 의하면 전성기에는 한참 못 미치지만 9위가 기대 이상이었다고 합니다. 다만 2군과 1군은 차원이 다르고 피렐라와 구자욱, 강민호가 버티고 있는 삼성 타선을 상대로 얼만큼의 퍼포먼스를 보여줄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최근 두산 타선은 베테랑들이 맹활약하고 있습니다. 최근 주포 양의지와 양석환의 타격감이 상당히 좋고 허경민의 타격감도 올라온 상황입니다. 양찬열과 박계범도 제 몫을 해주면서 베테랑들의 뒤를 바치고 있습니다. 외국인 용병 타자 로하스도 지난 KT와의 3연전에서 홈런 2개를 기록했고 최근 안타를 꾸준하게 기록하면서 시즌 초반보다는 확실히 나아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선발 투수 장원준이 무너지지 않는 게 가장 중요하겠습니다. 원정팀 삼성의 선발 투수는 원태인입니다. 원태인은 올 시즌 7경기 2승 2패, 평균 자책점 4.10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즌 초반 상당히 고전했던 원태인인데 그래도 최근 3경기 등판에서는 3경기 모두 퀄리티 스타트를 기록하며 나아진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직전 기아전 선발 등판에서는 6이닝 동안 1자책점만을 허용하며 호투했지만 아쉽게 승리를 챙기지는 못했습니다. 다만 올 시즌 등판한 7경기에서 무실점 경기가 한 번도 없었고 한 경기를 제외한 6경기에서 모두 피홈런을 기록한 점은 아쉬운 대목입니다. 두산 타선에는 양석환과 로하스, 양의지와 김재환 등 홈런 타자들이 다수 포진되어 있는 만큼 원태인은 역시나 큰 거 한 방을 조심해야 하는 경기가 되겠습니다. 그래도 매 경기 등판마다 꾸준하게 5에서 7이닝을 던져주면서 선발 투수로서의 준수한 이닝 소화력을 보여줬습니다. 최근 점점 투구 내용이 좋아지고 있는 만큼 3년 만에 1군 복귀를 갖는 상대 선발 투수 장원준에 비해서는
확실히 원태인 쪽이 안정감이 더 있어 보입니다. 타선에서는 지난 NC와의 3연전에서 구자욱이 홈런 1개 포함 11타수 6안타를 기록하며 타격감을 완전히 회복했고, 시즌 초반 부진했던 주포 피렐라가 어느덧 3할 타율 진입을 눈앞에 두며 5월에 상당히 좋은 타격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만 주포 오제일이 올 시즌 너무나도 부진한 모습이고, 시즌 초반 타격감이 좋았던 베테랑 강민호 역시 5월에는 다소 주춤하는 모습입니다. 이번 경기 역시 피렐라와 구자욱이 해결해줘야 하고, 팀의 젊은 피인 김지찬과 김현준 등이 활약해줘야 하는 삼성입니다. 이 경기는 아무래도 오랜만에 1군에 복귀한 두산 선발 장원준 쪽이 리스크가 커 보이는 게 사실입니다. 삼성 선발 원태인은 최근 흐름을 조금씩 찾는 모습이고, 삼성의 불펜 투수들이 안정감이 떨어지지만 원태인이 초반에 무너지지만 않는다면 이닝을 충분히 먹어줄 수 있는 투수인 만큼 삼성 쪽이 우세해 보이는 경기입니다. 원정팀 삼성의 승리를 추천드립니다. 두 번째 경기는 SSG 랜더스와 LG 트윈스의 경기입니다. 현재 공동 1위를 달리고 있는 두 팀이 만났습니다. 홈팀 SSG의 선발 투수는 오원석, 원정팀 LG의 선발 투수는 임찬규입니다. SSG 오원석은 올 시즌 8경기 4승 1패, 평균 자책점 2.96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올 시즌 기대 이상의 안정적인 투구 내용을 보여주면서 어느새 시즌 4승째를 거둔 오원석입니다. 김광현에 이어 SSG의 좌완 투수 계보를 이어갈 제목으로서 올 시즌 놀라운 성장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난 시즌에는 LG 상대로 3경기 0승 2패, 평균 자책점 9.24를 기록했을 정도로 LG에게 상당히 약했었는데, 최근 흐름이 좋은 오원석이 올 시즌 팀 타율 1위를 질주하고 있는 LG 타선을 상대로 어떤 투구 내용을 보여줄지가 궁금합니다. 타선에서는 주포 최정이 최근 절정의 타격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근 5경기에서 홈런 4개 포함 21타수 10안타를 기록하면서 팀 타선을 이끌고 있습니다. 어느새 홈런 공동 3위까지 치고 올라온 최정이고, 이번 경기는 타자 친화적인 홈구장에서 경기를 치르는 만큼 좋은 흐름을 이어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리그 전체 타율 1위를 달리고 있는 에레디아 역시 꾸준하게 활약해주고 있고, 최지훈과 최주환 역시 타격감이 올라오면서 타선에 힘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한방이 있는 백전노장 김강민이 부상으로 아웃돼 있는 점과 주장 한유섬의 타격감이 떨어져 있는 점은 SSG에게 아쉬운 대목이 되겠습니다. 역시나 이번 경기도 최정과 에레디아가 해결을 해줘야 SSG가 LG와의 화력 대결에서 밀리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원정팀 LG의 선발 투수는 임찬규입니다. 임찬규는 올 시즌 9경기 3승 0패, 평균 자책점 2.48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베테랑 임찬규 역시 SSG 오원석만큼 최근 흐름이 좋습니다. 어느덧 3승을 챙겼고, 무엇보다 평균 자책점에서 알 수 있듯이 올 시즌 기대 이상의 피칭을 해주고 있습니다. 다만 임찬규 역시 지난 시즌 SSG를 상대로 2경기 0승 2패, 평균 자책점 5.92를 기록했을 정도로 상당히 약했고, 올 시즌 확실히 홈구장인 잠실구장에서의 피칭 내용이 더 좋았던 만큼 타자 친화적인 SSG 랜더스 필드에서 치러지는 원정 경기에서 어떤 투구 내용을 보여줄지는 뚜껑을 열어봐야 알 수 있겠습니다. LG 타선은 현재 리그 전체 타율 1위뿐만 아니라 각종 공격 지표에서 대부분 1위를 기록하고 있을 정도로 올 시즌 타격감이 좋습니다. 직전 한화의 3연전에서 득점력이 다소 주춤하기는 했지만 리그에서 가장 위협적인 타선인 건 분명합니다. 오스틴과 문성주, 홍창기와 김현수, 문보경 이렇게 5명이 3할대 타율을 유지하고 있고, 최근에는 박혜민의 타격감도 올라오면서 3할 타율 진입을 눈앞에 뒀습니다. 직전 한화의 3연전에서 좋았던 흐름이 끊겼던 홈런 1위 박동원도 언제나 한방이 있는 타자인 만큼 그야말로 거를 타자가 없는 LG 타선이 되겠습니다. 이 경기는 두 팀의 타선이 상대팀 선발 투수를 충분히 공략 가능한 경기로 보여집니다. 승과 패를 추천드립니다. 세 번째 경기는 롯데자이언츠와 NC 다이노스의 경기입니다. 홈팀 롯데의 선발 투수는 나균환, 원정팀 NC의 선발 투수는 신민혁입니다. 롯데 나균환은 올 시즌 8경기 4승 1패, 평균 자책점 2.76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팀의 외국인 선발 투수 원투펀치인 스트레일리와 반즈가 올 시즌 흔들리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사실상 선발진 가운데 에이스 역할을 하고 있는 나균환입니다.
5월 3일 기아전과 11일 두산전 등판에서 흔들리기는 했지만 직전 한화전 등판에서 약 6이닝을 투구하는 동안 1자책점만을 기록하면서 다시 한번 호투를 보여줬습니다. 올 시즌 4월 21일 NC전 등판에서도 7이닝 동안 2자책점만을 허용하면서 호투했었던 만큼 이번 경기 역시 NC를 상대로 자신감이 있을 나균환입니다. 롯데 타선은 최근 흐름이 나쁘지 않았는데 직전 SSG와의 3연전에서 상대 1, 2선발 김광현과 맥카티를 상대로 고전하면서 흐름이 한풀 꺾인 모습입니다. 그래도 올 시즌 팀 내 유망주인 윤동희와 김민석이 기대 이상의 활약을 해주면서 타선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고, 베테랑 노진혁과 안치홍 역시 팀 내 타점 1위와 3위를 기록하면서 타선의 중심을 잘 잡아주고 있습니다. 팀의 엔진 역할을 해줬던 황성민과 외국인 용병 타자 렉스의 부상 공백은 아쉬운 대목이지만 그래도 앞서 말씀드린 젊은 자원들의 깜짝 활약으로 시즌 초반 선두권 경쟁을 이어나가고 있는 롯데입니다. 이번 경기 역시 윤동희와 김민석 두 유망주의 활약 여부가 가장 중요하겠습니다. 원정팀 NC의 선발 투수는 신민혁입니다. 신민혁은 올 시즌 7경기 3승 1패, 평균 자책점 5.46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직전 SSG전 선발 등판에서 제구력 난조를 보이며 조기 강판됐었던 신민혁입니다. 당시 경기에서 신민혁을 과감하게 내리고 최성형을 조기 투입시켰고 최성형이 호투하면서 경기를 승리했던 NC입니다. 최근 신민혁의 흐름이 좋지 못한 만큼 초반부터 흔들린다면 이번 경기 역시 신민혁 뒤에 최성형이 조기 투입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미 신민혁이 4월 22일 롯데전에서 5이닝 동안 홈런 1개 포함 3자책점을 허용하면서 패전 투수가 됐었던 만큼 이번 경기 역시 얼만큼 이닝을 소화해 주느냐에 따라 NC의 투수 운영이 크게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NC 타선에서는 베테랑 손아섭과 박민우가 최근 좋은 타격감을 보여주고 있고, 박건우도 직전 삼성과의 3연전에서 홈런 2개 포함 14타수 6안타를 기록하면서 5월 좋은 흐름을 이어갔습니다. 용병 마틴도 복귀 이후 준수한 타격감을 보여주고 있고, 김주원과 서호철 역시 공수에서 맹활약하면서 타선에 힘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LG에 이어 팀 타율 전체 2위를 기록하고 있는 NC인 만큼 선발 투수 신민혁이 무너지지만 않는다면 충분히 해볼 만한 경기라고 생각합니다. 이 경기는 홈팀 롯데의 근소한 우세를 예상해 보겠습니다. 롯데의 승리와 두 팀의 한 점차 박빙 구도를 예상해 보겠습니다. 네 번째 경기는 KT 위즈와 키움 히어로즈의 경기입니다. 홈팀 KT의 선발 투수는 보슐서, 원정팀 키움의 선발 투수는 정찬원입니다. KT 슐서는 올 시즌 7경기 1승 5패, 평균 자책점 5.18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즌 초 2경기 등판을 제외하면 나머지 5경기 등판에서 4패를 기록하고 있을 정도로 피칭 내용이 좋지 못합니다. 무엇보다 피안타율이 너무 높은 슐서고 최근 경기에서는 볼넷 허용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사실상 외국인 용병 투수로서의 역할을 해주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 만큼 이번 키움전 역시 불안한 게 사실입니다. KT 타선은 확실히 살아난 모습입니다. 주포 박병호가 부상 복귀 이후 상당히 좋은 타격감을 보여주고 있고, 강백호 역시 타격감이 점점 올라오는 모양새입니다. 특히 KT 타선이 부상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을 때 팀의 주축 타자로 자리 잡은 문상철이 최근에도 좋은 활약을 해주고 있고, 시즌 초반 팀 타선을 이끌었던 김민혁 역시 얼마 전 부상 복귀 이후 안타 맛을 보면서 타격감을 회복하고 있습니다. 베테랑 김상수와 조용호 역시 최근 타격감이 좋기 때문에 확실히 타선은 분위기 반등에 성공한 KT입니다. 이번 경기 역시 선발 투수 슐서가 타선의 화력 지원이 있을 때까지 무너지지 않는 게 가장 중요하겠습니다. 원정팀 키움의 선발 투수는 정찬원입니다. 정찬원은 올 시즌 3경기 0승 3패, 평균 자책점 4.50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올 시즌 첫 경기와 두 번째 경기 등판에서 나란히 6이닝 동안 1자책점을 기록하며 호투했지만 타선의 지원을 받지 못하고 2패를 기록했던 정찬원입니다. 게다가 직전 두산전 등판에서는 4이닝 동안 6자책점을 기록하면서 무너졌었고 역시 패전을 기록하고 말았습니다. 시즌 개막 전 계약 문제로 우여곡절이 많았던 정찬원인데 시즌 초반 승운도 따라주지 않고 있습니다. 최근 타격감이 살아난 KT 타선을 상대로 얼만큼 이닝을 버텨주느냐가 가장 중요하겠습니다.
타선에서는 팀의 에이스 이정우가 얼마 전까지 타격감을 회복하는 모습을 보여줬지만 직전 기아와의 3연전에서 11타수 1안타에 그치며 다시 한번 흐름이 끊긴 것이 뼈아픕니다. 확실히 이정우가 살아나야만 팀 전반적인 경기력이 살아나는 키움인데 올 시즌 이정우가 흔들리니 팀 역시 흔들리는 것 같습니다. 팀의 해결사 용병 러셀이 최근 다시 안타 맛을 보고 있는 건 고무적인 부분이고 이원석 역시 타격감을 점점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다만 팀 내 타율 1위를 기록하고 있는 김혜성이 최근 페이스가 다소 떨어진 점은 아쉬운 대목이 되겠습니다. 매번 김혜성과 이정우 같은 선수들에게만 의존할 수 없는 만큼 김희집과 김태진 같은 선수들이 제 몫을 더 해줘야만 하는 키움입니다. 이 경기는 두 팀 선발 투수 모두 최근 흐름이 좋지 못한 만큼 타격전이 예상됩니다. 승과 패를 추천드립니다. 다섯 번째 경기는 한화 이글스와 기아 타이거즈의 경기입니다. 홈팀 한화의 선발 투수는 리카르도 산체스, 원정팀 기아의 선발 투수는 숀 앤더슨입니다. 한화 산체스는 올 시즌 2경기 등판에 승패 없이 평균 자책점 1.00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2경기 9이닝을 투구하는 동안 5개의 피안타만을 허용했고 1자책점만을 기록하면서 KBO 리그에 성공적으로 안착한 모습입니다. 무엇보다 볼넷 허용이 1개밖에 없었고 아직은 더 지켜봐야겠지만 2경기에서 보여준 투구 내용은 확실히 임팩트가 있었던 산체스입니다. 이번 경기 역시 기아 타자들이 산체스를 처음 상대하는 만큼 다시 한번 호투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한화 타선은 최근 부진을 겪고 있습니다. 지난 LG와의 3연전에서 경기마다 모두 1득점씩에 그치면서 확실히 타격감들이 떨어진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무엇보다 5월 13일까지 리그에서 가장 뜨거운 타격감을 보여줬었던 팀의 주포 노시환이 최근 7경기 29타수 무안타에 극심한 슬럼프에 빠진 점이 가장 뼈아픕니다. 다행히 팀 타선의 에이스 최은성이 최근 다시 타격감을 끌어올리면서 고군분투하고 있지만 최은성 혼자로는 역부족인 것 같습니다. 확실히 노시안도 같이 살아나야 타선의 무게감이 생길 한화입니다. 이번 경기 역시 노시안의 활약 여부가 가장 중요하겠습니다. 원정팀 기아의 선발 투수는 숀 앤더슨입니다. 앤더슨은 올 시즌 8경기 3승 3패, 평균 자책점 3.04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4월 말까지 준수한 피칭 내용을 보여줬던 앤더슨인데 5월달 최근 2번의 등판에서는 흔들리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직전 2경기 등판에서 9이닝을 투구하는 동안 피안타 9개 5자책점을 기록했습니다. 피안타와 자책점은 납득이 가능한 수치인데 2경기에서 볼넷을 8개나 기록한 점이 아쉬운 대목입니다. 이번 경기 역시 볼넷을 줄이지 못한다면 경기 내내 불안한 피칭을 할 수 있는 앤더슨입니다. 그래도 4월 12일 한화전 7이닝 무실점 완벽투를 펼치면서 KBO 데뷔 이후 첫 승을 신고했었던 만큼 호투 가능성도 있는 앤더슨입니다. 기아 타선에서는 베테랑 최영우가 팀 내 타율 1위를 달리고 있고 용병 소크라테스 역시 최근 절정의 타격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박찬호도 좋은 타격감을 유지하고 있고 시즌 초반 부진했던 황대인 역시 타격감을 점점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이번 경기 최근 타격감이 좋은 해결사 최영우와 소크라테스 앞에 주자가 얼만큼 출루해주느냐가 중요하겠습니다. 이 경기는 선발 투수에서 우열을 가리기는 힘들지만 최근 타선의 페이스는 원정팀 기아 쪽이 확실히 나아 보입니다. 기아는 팀의 주포 최영우와 소크라테스의 타격감이 상당히 좋은 반면 한화는 최은성이 고군분투하고 있지만 최근 주포 노시안의 타격감이 너무 안 좋은 점이 뼈아파 보입니다. 두 팀이 만나면 상당히 접전이었던 경기들이 많았고 김서현과 정우람을 필두로 한 한화의 불펜 투수들의 컨디션이 좋은 만큼 이번 경기 역시 접전 구도로 흐를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 경기는 원정팀 기아의 승리와 두 팀의 한 점차 접전 구도를 예상해 보겠습니다. 여섯 번째 경기는 피츠버그 파이리츠와 텍사스 레인저스의 경기입니다. 홈팀 피츠버그의 선발 투수는 리치힐, 원정팀 텍사스의 선발 투수는 네이선 이발디입니다. 피츠버그 리치힐은 올 시즌 9경기 4승 3패, 평균 자책점 3.80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5월 초 2번의 등판에서는 불안한 모습을 보여줬지만 직전 디트로이트전 선발 등판에서 6이닝 동안 1피안타만을 허용했고
자책점 없이 완벽투를 펼치며 시즌 4승째를 기록했습니다. 텍사스 타자들을 상대로도 나쁘지 않은 성적을 갖고 있는 힐인데 텍사스 타자들은 힐 상대로 통산 50타수 11안타, 타율 2할 2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만 최근 타격감이 상당히 올라와 있는 텍사스의 코리 시거가 리치 힐 상대로 통산 8타수 3안타를 기록하고 있는 만큼 힐은 시거를 상대할 때 각별히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피츠버그 타선을 살펴보면 지난 애리조나와의 3연전에서 팀 타선의 에이스 브라이언 레이놀즈가 오랜만에 홈런 맛을 봤고 앤드류 맥커친이 최근 좋은 타격감을 보여주며 타선을 이끌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배지환 역시 최근 좋은 타격감을 보여주고 있고 공격적인 주루 플레이를 통해 팀 타선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다만 시즌 초반 돌풍을 일으켰던 피츠버그의 기세가 한풀 꺾인 만큼 최근 흐름이 좋은 텍사스를 상대하려면 선발 투수 리치 힐의 호투가 절대적으로 필요해 보입니다. 원정팀 텍사스의 선발 투수는 네이선 이발디입니다. 이발디는 올 시즌 9경기 5승 2패, 평균 자책점 2.83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5월 3경기 등판에서 약 24이닝을 투구한 동안 3자책점만을 기록했고 2승을 챙긴 이발디입니다. 선발 투수로서의 이닝 소화력도 준수한 만큼 이발디가 최대한 긴 이닝을 먹어준다면 불펜이 다소 약한 텍사스가 투수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다만 피츠버그의 앤드류 맥커친과 카를로스 산타나가 이발디 상대로 통산 3할대의 타율을 기록하고 있는 만큼 이 둘을 상대할 때는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텍사스 타선은 최근 메이저리그에서 가장 뜨거운 타격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느새 팀 타율 2할 7푼 1리로 팀 타율 리그 전체 1위로 올라선 텍사스입니다. 얼마 전 부상에서 복귀한 코리 시거가 지난 콜로라도와의 3연전에서 홈런 2개 포함 13타수 7안타 맹타를 휘두르며 성공적인 복귀를 알렸습니다. 올 시즌 많은 경기를 뛰지는 못했지만 타율이 어느새 3할 8푼 1리에 달하고 있고 특히 이번 경기 상대 피츠버그의 선발 투수 리치 힐을 상대로도 통산 8타수 3안타를 기록하고 있는 만큼 시거가 이번 피츠버그전에서도 활약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팀 내 홈런 1위를 달리고 있는 아돌리스 가르시아 역시 최근 7경기에서 홈런 5개를 추가하면서 리그 전체 홈런 3위에 랭크되어 있고 마커스 세미엔 역시 최근 절정의 타격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타선의 화력은 확실히 원정팀 텍사스가 우위에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경기는 선발 투수와 타선의 타격감 모두 원정팀 텍사스가 우세해 보이는 경기입니다. 텍사스의 승리를 추천드립니다. 7번째 경기는 신시내티 레즈와 세인트루이스 카디널스의 경기입니다. 홈팀 신시내티의 선발 투수는 그레이엄 애쉬크래프트, 원정팀 세인트루이스의 선발 투수는 애덤 웨인라이트입니다. 신시내티 애쉬크래프트는 올 시즌 9경기 2승 2패, 평균 자책점 4.84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5월 들어 상당히 고전하고 있는 애쉬크래프트인데 지난 3경기 등판에서 약 12이닝을 투구하는 동안 18자책점을 기록하면서 무너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게다가 세인트루이스 타자들이 애쉬크래프트 상대로 상당히 강했는데 세인트루이스 타자들은 애쉬크래프트를 상대로 통산 홈런 2개 포함 34타수 12안타, 타율 3할 5푼 3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좋은 타격감을 보여주고 있는 놀란 아레나도가 애쉬크래프트 상대로 통산 6타수 3안타, 타율 5할에 홈런까지 기록하고 있을 정도로 상당히 강했습니다. 폴 골드슈미트 역시 애쉬크래프트 상대로 통산 3타수 2안타, 홈런 1개를 기록하고 있는 만큼 이번 경기 상당히 고전이 예상되는 애쉬크래프트입니다. 원정팀 세인트루이스의 선발 투수는 애덤 웨인라이트입니다. 백전노장 웨인라이트가 직전 LA 다저스전 선발 등판에서 5.2이닝 동안 2자책점, 96개의 투구수를 기록하면서 역투를 펼친 끝에 시즌 첫 승을 기록했습니다. 신시내티 상대로도 강했던 웨인라이트인데 신시내티 타자들은 웨인라이트 상대로 통산 65타수 14안타, 타율 2할 1푼 5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최근 세인트루이스 타선의 타격감도 뜨거운 만큼 웨인라이트가 2승을 노려볼 만한 좋은 기회로 보여집니다. 세인트루이스 타선에서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주전 3루수 놀란 아레나도의 최근 타격감이 상당히 좋고 상대팀 선발 애쉬크래프트에게도 상당히 강했습니다.
팀 내 최고 유망주이자 팀 내 타율과 홈런 1위를 달리고 있는 놀란 고먼이 지난 LA 다저스와의 3연전에서 3경기 12타수 6안타, 홈런 3개를 몰아치며 팀의 중심 타자로서 완전히 자리 잡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타선 전반적으로 타격감이 올라온 세인트루이스인 만큼 최근 흐름이 좋지 않은 신시내티 애쉬크래프트를 충분히 공략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기는 원정팀 세인트루이스의 승리를 추천드립니다. 8번째 경기는 템파베이 레이스와 토론토 블루제이스의 경기입니다. 홈팀 템파베이의 선발 투수는 타지 브래들리, 원정팀 토론토의 선발 투수는 호세 베리오스입니다. 홈팀 템파베이는 현재 선발 투수 로테이션에 구멍이 생기면서 팀 내 유망주인 타지 브래들리를 콜업해서 선발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브래들리는 올 시즌 4경기에 등판해 3승 0패, 평균 자책점 3.54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확실히 기대 이상의 피칭 내용을 보여주고 있고 등판한 4경기 모두 5이닝 정도를 투구하면서 선발 투수로서의 역할을 다해줬던 브래들리입니다. 이번 경기 역시 강타자들이 즐비한 토론토 타선을 상대로 5이닝 정도만 효과적으로 막아준다면 충분히 승산이 있어 보이는 템파베이입니다. 타선에서는 부상에서 복귀한 얀디 디아즈가 지난 2경기 9타수 4안타, 홈런 1개를 기록하면서 좋은 타격감을 이어갔고 조시 로우 역시 타격감이 상당히 좋습니다. 다만 랜디 아로자레나와 완더 프랑코의 타격감이 다소 떨어진 점은 템파베이에겐 아쉬운 대목이 되겠습니다. 원정팀 토론토의 선발 투수는 호세 베리오스입니다. 베리오스는 올 시즌 9경기 3승 4패, 평균 자책점 4.61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템파베이 타선을 상대로도 강했던 베리오스인데 템파베이 타자들은 베리오스 상대로 통산 86타수 20안타, 타율 2할 3푼 3리에 홈런은 단 1개도 기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시즌 초반 템파베이의 기록적인 14연승을 저지했던 것이 바로 토론토였고 당시 선발 투수는 다름 아닌 베리오스였습니다. 베리오스는 이날 5이닝 1자책점 호투하면서 역시나 템파베이 상대로 강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다만 올 시즌 원정 등판에서 경기력이 현저하게 떨어지는 베리오스고 템파베이 원정 경기에서도 좋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토론토 타선은 최근 출루는 많이 하는데 득점이 출루만큼 나오질 않고 있습니다. 직전 볼티모어와의 3연전을 수입을 당하며 체면을 구긴 토론토인데 이번 경기 역시 잔루를 최대한 줄여야 승산이 있을 것입니다. 팀 내 타율 1위를 기록하고 있는 보 비셋은 꾸준하게 제 몫을 해주고 있고 케빈 키어마이어와 조지 스프링어의 최근 타격감이 상당히 좋은 점은 고무적인 부분입니다. 5월에 타격감이 좋지 못했던 맷 체프먼 역시 지난 볼티모어전 홈런 맛을 보면서 어느 정도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다만 최근 타선의 에이스 블라디미르 게레로 주니어의 타격감이 떨어져 있는 점은 아쉬운 대목이 되겠습니다. 이 경기는 승 1패가 모두 보이는 경기입니다. 올마킹으로 지우시면서 토론토 쪽 이변을 대비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9번째 경기는 애틀랜타 브레이브스와 LA 다저스의 경기입니다. 홈팀 애틀랜타의 선발 투수는 스펜서 스트라이더, LA 다저스의 선발 투수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지만 불펜 투수들이 끊어던지는 불펜데이가 예상되거나 대체 선발 투수가 유력해 보입니다. 당초 선발 로테이션상 1선발 유리아스의 등판 차례인데 유리아스가 부상을 당하면서 로테이션에 구멍이 생긴 다저스입니다. 애틀랜타의 선발 투수 스트라이더는 올 시즌 9경기 4승 1패, 평균 자책점 2.96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팀 내 1선발 맥스 프리드가 부상으로 결장 중인 가운데 현재 애틀랜타의 실질적인 1선발을 맡고 있는 스트라이더입니다. 최근의 등판에서는 연이어 실점을 기록하면서 고전하는 모습을 보이고는 있지만 현재 탈삼진 개수 86개로 이 부분 단독 1위를 달리고 있을 정도로 구위와 제구력을 갖춘 투수입니다. 확실히 불펜데이 또는 대체 선발 투수 등판이 유력한 다저스보다는 애틀랜타의 스트라이더가 선발 싸움에서는 우세해 보입니다. 애틀랜타 타선은 리그 전체 타율 2위를 기록하고 있는 로날드 아쿠나 주니어가 이끌고 있습니다. 최근에도 절정의 타격감을 보여주고 있는 아쿠나 주니어고 팀 내 타점 1, 2위를 달리고 있는 맷 올슨과 션 머피 역시 올 시즌 꾸준하게 제 몫을 해주고 있습니다. 올란도 아르시아와 아지 알비스, 오스틴 라일리 등이 5월에 나쁘지 않은 활약을 해주고 있는 만큼 이날 다저스의 선발이 누가 되든
충분히 공략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애틀랜타 타선입니다. 원정팀 LA 다저스의 선발 투수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원래 순서상으로는 훌리오 유리아스의 등판 차례지만 부상으로 인해 결장하게 됐고, 대체 선발 투수가 나오거나 불펜 투수들이 끊어던지는 불펜 데이가 유력한 다저스입니다. 팀 내 타율 1위이자 친정팀 애틀랜타를 상대하게 된 프레디 프리먼의 최근 타격감이 상당히 좋고, 베테랑 무키 베츠 역시 타격감이 점점 올라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최근 JD 마르티네즈와 데이비드 페랄타 등 노장들이 기대 이상의 활약을 해주며 타선에 힘을 보태고 있고, 올 시즌 타율은 낮지만 홈런 15개로 리그 전체 홈런 2위를 달리고 있는 맥스 먼시도 언제나 한 방이 있는 타자인 만큼 화력에 있어서는 홈팀 애틀랜타에게 밀릴 것이 없는 다저스입니다. 이 경기는 두 팀의 타선은 우열을 가리기 힘들지만 선발 투수는 확실히 스트라이더가 등판하는 홈팀 애틀랜타가 우위에 있는 것 같습니다. 애틀랜타의 승리를 추천드립니다. 10번째 경기는 캔자스시티 로열스와 디트로이트 타이거스의 경기입니다. 홈팀 캔자스시티의 선발 투수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고, 원정팀 디트로이트의 선발 투수는 에두아르도 로드리게스입니다. 홈팀 캔자스시티는 4선발 브래드 켈러가 부상 중이고, 5선발을 맡았던 라이언 야브로마저 부상 아웃되면서 선발 로테이션에 누수가 생겼습니다. 이번 경기 불펜 투수들이 끊어던지는 불펜 데이가 유력해 보입니다. 원정팀 디트로이트의 선발 투수는 에두아르도 로드리게스입니다. 로드리게스는 올 시즌 9경기 4승 3패, 평균 자책점 2.06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올 시즌 팀의 1선발로서 좋은 피칭을 이어가는 로드리게스인데, 직전 피츠버그전 등판에서 5이닝 동안 4자책점을 기록하면서 패전을 기록하고 말았습니다. 그래도 로드리게스는 캔자스시티 타선을 상대로 강했는데, 캔자스시티 타자들은 로드리게스 상대로 통산 36타수 6안타, 타율 1할 6푼 7리를 기록하고 있을 정도로 로드리게스에게 약했습니다. 직전 피츠버그전 패전 투수가 됐었지만 디트로이트의 에이스인 만큼 이번 경기 호투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로드리게스입니다. 이 경기는 선발 투수의 우위가 있는 원정팀 디트로이트의 승리를 추천드립니다. 11번째 경기는 미러키 브루어스와 휴스턴 애스트로스의 경기입니다. 홈팀 미러키의 선발 투수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고, 원정팀 휴스턴의 선발 투수는 JP 프랜스입니다. 미러키의 선발 투수는 정해지지 않았지만 아무래도 불펜 투수들이 끊어던지는 불펜 데이가 유력해 보입니다. 타선에서는 주포 크리스티안 옐리치가 5월 타율 3할을 넘기며 반등에 성공했고, 팀 내 홈런 1위 라우디 텔레즈가 지난 템파베이전 9경기 만에 홈런 맛을 본 점도 고무적인 부분입니다. 오웬 밀러가 최근 절정의 타격감을 보여주면서 팀 타선을 이끌고 있고, 5월에 주춤했던 윌리엄 콘트레라스도 지난 템파베이전 홈런을 기록했습니다. 이날 경기 미러키의 선발 투수가 정해지지 않은 만큼 타선의 득점 지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해 보이는 경기입니다. 원정팀 휴스턴의 선발 투수는 JP 프랜스입니다. 프랜스 역시 선발 투수 로테이션의 누수가 심각한 휴스턴의 대체 선발 투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올 시즌 3경기 등판에 1승 0패, 평균 자책점 4.12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난 2번의 등판에서는 기대 이상의 호투를 보여줬지만 직전 시카고 컵스전 등판에서 3.2이닝 동안 홈런 3개 포함 안타 9개를 허용하면서 6자책점을 기록했고, 조기 강판됐었던 프랜스입니다. 타선과 불펜의 지원으로 패전은 면했지만 호된 신고식이었던 컵스전이었습니다. 타선에서는 팀의 주전 2루수이자 리드오프인 호세 알투베가 지난 오클랜드와의 3연전에서 드디어 복귀전을 치렀습니다. 알투베는 오클랜드와의 3연전에서 9타수 2안타, 이 중 안타 하나는 2루타였고 볼넷을 4개나 얻으며 실전 감각을 끌어올렸습니다. 이번 미러키전부터는 본격적으로 활약할 가능성이 있는 알투베입니다. 팀의 해결사 요르단 알바레즈는 연일 맹활약하고 있고, 마우리시오 듀본과 카일 터커 역시 제 몫을 해주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알투베가 합류한 만큼 타선의 무게감이 더 생긴 휴스턴입니다. 이 경기는 원정팀 휴스턴의 승리를 추천드립니다. 12번째 경기는 콜로라도 로키스와 마이애미 말린스의 경기입니다. 홈팀 콜로라도의 선발 투수는 오스틴 곰버,
원정팀 마이애미의 선발 투수는 유리 페레즈입니다. 콜로라도 곰버는 올 시즌 9경기 3승 4패, 평균 자책점 6.70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최근 등판에서 연이어 실점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특히 투수들의 무덤이라 불리우는 홈구장 쿠어스필드 등판에서 경기력과 성적이 떨어지는 곰버입니다. 이번 경기 역시 홈경기 등판이고, 마이애미 타선이 강타선은 아니지만 충분히 공략당할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타선에서는 팀 내 타율 1위이자 리그 전체 타율 4위를 달리고 있는 엘리아스 디아즈가 꾸준하게 제 몫을 해주고 있고, 크리스 브라이언트와 찰리 블랙몬의 타격감도 나쁘지 않습니다. 이번 경기 마이애미의 선발 투수 페레즈가 얼마 전 메이저리그에 갓 데뷔한 루키인데다가 자신들의 선발 투수가 안정감이 떨어지는 곰버인 만큼 타선의 득점 지원이 절실한 콜로라도입니다. 원정팀 마이애미의 선발 투수는 유리 페레즈입니다. 페레즈는 올 시즌 2경기 1승 0패, 평균 자책점 2.79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직전 워싱턴전 등판에서 5이닝 1자책점 호투하면서 메이저리그 첫 승을 신고한 페레즈입니다. 등판한 2경기에서 기대 이상의 피칭을 해줬던 만큼 과연 쿠어스필드에서는 어떤 피칭을 보여줄지가 궁금합니다. 타선에서는 리그 전체 타율 1위이자 팀 내 타율 1위를 기록하고 있는 루이스 아라에즈가 5월에도 꾸준한 활약을 해주고 있고, 팀 내 홈런 1위 호르헤 솔레어 역시 최근 좋은 타격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선발 투수가 얼마 전 데뷔한 루키인 만큼 쿠어스필드 경기에서 역시나 타선의 화력 지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마이애미입니다. 이 경기는 두 팀의 박빙 구도가 예상되므로 과감하게 1을 추천드립니다. 13번째 경기는 LA 에인절스와 보스턴 레드삭스의 경기입니다. 홈팀 에인절스의 선발 투수는 그리핀 캐닝, 원정팀 보스턴의 선발 투수는 브라이언 벨로입니다. 에인절스 캐닝은 올 시즌 6경기 2승 2패, 평균 자책점 6.14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올 시즌 등판한 경기에서 모두 실점을 기록한 캐닝이고, 평균 자책점에서 알 수 있듯이 안정감이 떨어지는 투수입니다. 타선에서는 에인절스가 자랑하는 원투펀치인 오타니 쇼헤이와 마이크 트라웃이 최근 좋은 타격감을 유지하고 있고, 지오 우르셀라와 헌터 렌프로 역시 꾸준하게 제 몫을 해주고 있습니다. 선발 투수가 캐닝이란 점과 불펜이 불안한 팀인 걸 감안한다면 에인절스 타자들이 힘을 내줘야 하는 경기가 되겠습니다. 원정팀 보스턴의 선발 투수는 브라이언 벨로입니다. 벨로는 올 시즌 6경기 3승 1패, 평균 자책점 4.45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최근 등판한 3경기에서 연이어 호투하면서 3승을 챙긴 벨로입니다. 다만 6경기 등판에서 볼넷을 12개나 허용했을 정도로 안정감이 떨어진 투수고, 언제든지 장타력을 갖춘 에인절스 중심 타자들에게 공략을 당할 수 있는 투수란 점에서 최근에 거둔 3승에 크게 의미를 부여하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보스턴은 현재 팀 타율 2할 6푼 8리로 리그 전체 3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메이저리그에 성공적으로 데뷔한 요시다가 최근에도 좋은 타격감을 보여주고 있고, 라파엘 데버스와 저스틴 터너, 알렉스 버두고 등 팀의 중심 타자들이 꾸준하게 제 몫을 해주고 있습니다. 보스턴 타선 역시 에인절스의 선발 투수 캐닝을 충분히 공략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기는 두 팀의 타격전이 예상됩니다. 승과 패를 추천드립니다. 14번째 경기는 시애틀 메리너스와 오클랜드 애슬레틱스의 경기입니다. 홈팀 시애틀의 선발 투수는 마르코 곤잘레스, 원정팀 오클랜드의 선발 투수는 루이스 메디나입니다. 시애틀 곤잘레스는 올 시즌 9경기 3승 1패, 평균 자책점 6.10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직전 보스턴전 등판에서 1.2이닝 동안 무려 홈런 1개 포함 안타 8개를 허용하면서 8자책점을 기록했었고 패전 투수가 됐었던 곤잘레스입니다. 확실히 시애틀 선발진 가운데서 안정감이 가장 떨어지는 투수를 할 수 있겠습니다. 다만 오클랜드 타선을 상대로는 나쁘지 않았는데, 오클랜드 타자들은 곤잘레스 상대로 통산 홈런 3개 포함 76타수 18안타, 타율 2할 3푼 7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애틀 타선에서는 팀 내 타율과 홈런 1위를 기록하고 있는 제러드 켈닉이 좋은 타격감을 유지하고 있고, 칼 롤리 역시 최근 나쁘지 않은 타격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클랜드의 선발 투수는 루이스 메디나입니다. 메디나는 올 시즌 3경기 0승 2패, 평균 자책점 6.88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3번의 등판에서 피홈런을 5개나 허용한 메리나인 만큼 이번 경기 역시 큰 거 한 방을 조심해야겠습니다. 홈팀 시애틀의 승리를 추천드리겠습니다. 이것으로 1등 상금이 2번 이월된 야구토토 승일패 17회차 분석 영상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신 분들은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